그대여 나의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 지금 서로 멀리 있어도 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영영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영상통화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용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했지만 이제는 볼 수 없게 된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하면 그 사람이 곧바로 답하는 모습을 이곳에서는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실현되는 곳, 이별이 없는 곳, 상상으로만 그려졌던 세계가 이곳 원더랜드에서 실현됩니다. 역대급 배우 라인업과 신박한 소재로 최근 곳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SF 장르의 로맨스 영화 원더랜드. 오늘은 솔직담백한 영화 리뷰와 함께 원더랜드라는 영화가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같이 해주실 패널 3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더랜드 속으로 날아들어간 제비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영화 보러 갔다가 탕웨이 언니 얼굴 감상만 잔뜩 하고 온 파랑입니다. 수지야 사랑해 빵서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청춘 PD아에서 오랜만에 또 컨텐츠 리뷰 코너를 다뤄보게 되었는데 다들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원더랜드 다들 보시고 오셨겠죠? 네 당연하죠.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왔거든요. 뭐랄까 단순 영화를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부분이나 깊은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인지 영화 감상 전후로 뭔가 개인적인 생각의 변화도 진짜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오, 네. 그리고 뭔가 확실히 기존에는 잘 없었던 새로운 소재로의 그쵸. 도전이었던 만큼 네. 대중들의 관람평도 되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네. 네. 좋습니다. 본 토크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직 영화 원더랜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 원더랜드는 인간을 가상으로 구현해내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영화에서는 이 시스템의 사용자들 각자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미 죽어 세상에 없는 사람, 혹은 죽음에 준하는 사람의 의식을 원본의 기억과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제해내서 원더랜드라는 가상의 상황 속에서 사는 것처럼 구현해내는 것인데요. 원더랜드 속 캐릭터들은 본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과의 유사도가 굉장히 높아서 실존하는 인물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단 그 배경이 현실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어렸을 적 꿈, 혹은 현실 세계에 존재했을 때의 직업과 유사한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따라서 시스템 이용자들은 현실과 거의 동일한 가상세계에 몰입하면서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게 되고요. 영화에서는 이 원더랜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세 집단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SF 영화라고 해서 인간이 기계에 지배당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타파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에 인공지능의 개입으로 인해 드러나는 사소한 삶의 변화와 그 속의 섬세한 감정들을 풀어낸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패널분들의 영화 관람평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화 속 명장면 혹은 개인적으로 이런 점이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관전 포인트라 저는 개인적으로 네. 탕웨이의 이 형형색색 스카프 패션이 아닐까 합니다. 오, 네. 조금 좀 색다르긴 한데 네.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탕웨이가 파란색, 빨간색, 자주색 등등 원색의 스카프들을 굉장히 맞아요, 많이 맞아요. 두르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맞아요. 스카프가 잘 어울리는 여성 1위 약간 어머, 이런 어머. 느낌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정말 파란색을 하고 나왔을 때는 이 언니 쿨톤인가 싶었는데 또 빨간색 다른 색을 두르고 나오면 이 언니 또 웜톤인가 싶다가 또 그 모래바람이 배경이잖아요. 네. 원더랜드에. 근데 사막에서 걸어나는데 이 언니 퍼스널 컬러 혹시 사막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뭐야? 다시 조금 정정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긴 한데 스카프 패션이 관전 포인트였다라기보다는 네. 탕웨이의 얼굴이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아 맞아요. 또 출연진들 미모를 관전 포인트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그쵸. 없죠. 그쵸. 제가 또 자기소개 수지한테 고백을 했는데 수지야 잘 들었니? 아니 수지 씨 미모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아니, 제가 원래 수지님이 이쁜 건 알고 있었지만 네. 와 진짜 개 예쁘다 좋네다 와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원더랜드 통해서 그 가까이서 보는데 와 입이 안 다물어지고 진짜 단순히 예뻐서 몰입이 되는 게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명장면은 수지님 클럽씬 기억나시나요? 엄청 짧게 나오지 않았나요? 네, 전혀 맞아요. 내용과 관련 없는 원더랜드 내용과 관련 없는 그런 포인트인데 네. 거기서 아주 약간 퇴폐미가 돋보이면서 약간 스모키 화장을 하는데 아, 맞아요. 쟤 뭐니? 쟤 어머, 뭐니? 어머. 확실한 관전 포인트네요. 완전 그 부분만 한 10번 돌려서 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예쁘셨어요. 아니 그냥 수지 씨 영업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근데 그럴만한 게 진짜 너무 예쁘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 쌩얼 씬이 진짜 쌩얼 같은데 맞아. 그러니까요. 너무 예쁘시죠. 맞아. 눈이 어떻게 그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진짜 그만큼 이쁘시기도 한데 아무래도 배우들의 연기력이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닐까 맞아요. 싶은데요. 일단 라인업부터가 이름만 들어도 미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역시는 역시인 게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은 스토리였는데도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거를 다 받쳐주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제비님은 어떤 부분을 픽하셨을까요? 저는 영화 전반적인 기획 의도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네. 정희는 태주에게 도움을 받고 혜리는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듣고 또 할머니는 손자에게 선물 공세를 하는 등 네. 저마다 다양하게 원더랜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들의 원더랜드가 어떻게 다르고 비슷한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각자가 이제 필요로 하는 이상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기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명장면으로는 어떤 장면을 뽑으셨을까요? 먼저 저는 영화 끝부분에 바이리와 딸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세 주인공의 공항씬이 가장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다들 영화관에서 봤는데 훌쩍훌쩍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울었어요. 네. 참기 쉽지 않아요. 저는 울진 않았지만 바이리의 딸이 바이리에게 하는 대사가 이렇게 오가는데 찡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거기서 이제 바이리 딸이 네. 엄마가 죽었어도 책 3권을 맞아. 그 대사. 그 대사가 너무 좋다. 맞아요, 진짜.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눈물이 약간 왈칵 차올랐다가 맞아요. 그래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 눈물이 차올라서 차올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들었구나. 아.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명장면은 이 공항 씬을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탕웨이의 가상현실에서의 공항과 현실에서 할머니와 딸이 존재하는 공항이 교차돼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네네네, 그쵸, 근데 네. 그게 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듯 안 음. 되어 있는 듯한 연출을 너무 잘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길게 나오는데 그래서인지 끝까지 되게 잔상에 남기도 했고요. 네. 영화 전반에 바일이라는 인물의 서사가 가장 깊게 드러나기도 해서 더욱 명장면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혹시 바일이가 엄마에게 줄 스카프를 샀다며 어떤지 물어보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기억해요. 당연하죠. 기억해요. 네, 선물을 하겠다며 이 색깔 촌스럽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네. 저는 이 장면이 바이리가 원더랜드에서 현실 세상의 사람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다른 원더랜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다르게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한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앞서서 바이리 가족 얘기가 많이 언급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바이리의 어머니가 바이리의 딸에게 바이리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이리의 어머니였다면 바이리의 딸에게 어떻게 엄마의 죽음을 이해시켰을 것 같으세요? 사실 그렇다.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죽음은 받는 충격에 비해서 막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그쵸.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기도 힘든 나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뭔가 저도 좀 너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서 네,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뭔가 바이리의 상황처럼 엄마가 부모님이 이제 멀리 갔다라고만 표현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조금 더 크고 나면 이제서야 죽음이라는 그 개념을 인지하고 이해할 때 그때서야 이렇게 전후를 말해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죽음이 뭔지를 먼저 알려줄 것 같아요. 오. 죽음이 뭔지 약간 애들 입장에서 쉽게 설명해서 먼저 말해주고 네. 저는 그냥 걔가 그런 거다 약간 이해를 하면 엄마가 죽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는 미리. 어떠세요? 저도 좀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어머니 말고도 미리 예전에 죽음을 접한 적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을 좀 예시를 들면서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어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곁으로 가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젠 옆에서 어머니를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언젠가 또 할머니 그리고 엄마 옆으로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옆으로 가게 된다면 그들을 또 만나게 되고 현실 사람들을 만나기는 또 어려워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것 같아요. 나 슬퍼 갑자기. 뭐야? 몰라. 뭐야? 이게 뭔가 어린아이한테만 적용되는 그게 맞아. 아니고 그냥 맞아. 지금 저희한테도 당장 네, 그쵸, 적용될 수 그쵸.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서 되게 확 슬퍼졌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다 아이들의 동심을 최대한 지켜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가진 성격과 성향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 더 세밀하게 보여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각자만의 아픔을 각자만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치유해갔던 등장인물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갔던 캐릭터, 최애 캐릭터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네. 처음부터 계속 뚝심 있게 탕웨이만을 얘기할 겁니다. 네. 그래서 탕웨이가 맡은 바이리 역할이 아무래도 가장 마음이 가지 않았나 싶어요. 네. 영화에서 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네. 사실은 이 영화에서 여러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봤을 때 그렇게 하기보다는 바이리 에피소드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 저도.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바이리가 자기가 죽은 상태이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현실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리고 어떤 결심들이나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더 세세하게 그렸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그걸 단편적으로 이렇게 짧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바이리가 돋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물론 탕웨이가 너무 연기를 잘하기도 하고요. 그쵸. 파랑님 사심이 가득 담겼는데요. 네,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기도 해서 뽑은 거는 진짜 절대적으로 비밀이고요. 우리 제비님 픽은 누구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정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물론 저도 이 수지 씨가 너무 아름답게 나오셔서 눈길이 갔던 것도 맞는데 입이 제일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녀나 손자가 있지도 않거니와 부모님을 잃는 마음은 뭔가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인물들이 원더랜드로 가는 경우는 모두 당사자가 사망 이후잖아요. 네. 근데 정인의 상대역인 태주가 유일하게 식물 인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망하지 않은 채로 원더랜드에 가서 정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건데 죽지도 않은 사람을 곁에 두고 이걸 원더랜드에 접속을 한다? 그땐 좀 너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선택이라는 점에서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그 괴리와 마주하는 정인이의 모습이 좀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막 태주가 깨어나고 되게 막 방황하잖아요. 맞아요. 그때의 모습도 되게 인상 깊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도 영화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과거와 다를 때, 좋았는데 무언가 달라져서 안 좋아졌을 때, 절망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일어서기까지
과연 정인이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궁금했어요. 네. 저는 그게 되게 어려운 사람인 것 같거든요. 정인은 당황하긴 했지만 걱정 어린 눈으로 대인 손에 얼음찜질해주고 또 밤중에 파티한답시고 일 버려놔도 되게 침착하게 타일러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 맞아요.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요. 빡칠 것 같은데. 예쁜 사람이 마음까지 넓네 이러면서. 많이 힘들어했고 앞으로도 힘들 테지만 결국 원더랜드 서비스를 종료했다는 점에서 저는 정인이 이겨냈다고 생각해요. 이겨냈죠? 사실 이겼죠. 그렇죠. 그쵸. 맞아요. 현실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 삶이 참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현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 자체로 너무 혼란스러운 일일 것 같은데 재빈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정인이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바이리의 어머니한테 가장 마음이 갔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원더랜드 서비스를 접할 때부터 좀 떨떠름해 하시잖아요. 맞아요. 다른 캐릭터들은 막 이제 몰입해서 감격스러워하는 것과는 다르게 거기서 이제 뭔가 딱 끌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였어도 처음에 이 원더랜드 서비스를 딱 접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긴 하겠지만 현실에는 없는 가상의 인물이다 보니까 인지 부조화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현실이 아니란 걸 아니까 과몰입하지 않으려고 혹은 현실과 바이리의 딸을 위해서 애써 거기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슬픈 그 감정을 마음껏 내비추면서 눈물을 막 쏟아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태 단단했던 사람이 눈물을 마구 쏟아내면서 슬퍼하니까 더 마음이 아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를 통한 가족애가 느껴지는 부분에서 많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누구게요? 누굴까요? 누구죠? 수지 아니에요? 공유? 수지일 줄 알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연은 아니지만 그 외에 손자 보려고 원더랜드 네. 신청하신 분 아시죠? 맞아요. 네, 네, 그렇죠. 할머니. 네. 네. 그 할머니가 나오는데 그냥 제일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냥 나오기만 해도 막 슬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화면 속 손자한테 좋은 옷, 좋은 차 뭐 맞아. 다 맞아요. 사주다가 손자는 싸가지가 없어졌는데 저 진짜 화나더라고요. 진심으로. 맞아요. 진짜. 근데 할머니는 그냥 손자가 좋아하니까 마냥 좋아하고 또 마냥 맞아. 미안해하고 그쵸. 전 그래서 그 할머니만 나오면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영영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사람을 평생 볼 수 있게 되고 그리움을 잠재울 수 있게 되는 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겠지만 사실 영화에서도 나타났던 것과 같이 진짜와 가짜 사이, 현실과 가상세계 사이에서의 인간이 느끼는 인지 부조화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서비스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명쾌하게 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원더랜드 서비스가 존재한다면 사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와, 이거 패널 인터뷰 받을 때부터 되게 어려운 질문이어가지고 네, 맞아요.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저는 정말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아마 결국에는 사용해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이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뭔가 죽은 후에까지 존재하고 싶다는 마음은 너무 저의 욕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나 뭐 반려동물이나 그 사람이 죽은 후에까지 그 존재를 계속 보고 싶다는 것 또한 너무 저의 욕심 같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뭔가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인생의 큰 사건들이 있잖아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비로소 진정한 자신이 되고 하는 건데 그거를 피할 수 있다고 해서 진짜 피한다? 물론 좋겠지만 네. 언젠가는 부딪혀야 한다는 걸 깨닫고서 이제 나중에서야 맞닥뜨리면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지만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아프고 또 힘들고 아득하게 느껴진다는 것에는 정말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서 원더랜드 서비스가 정말로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와, 정말로 진짜 나오면은 그때 또
여기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행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남을 사람의 모르니까. 저의 맞아. 마음 갈 때 같아서 맞아요, 또 맞아요. 아, 저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생각해보면 영화 속 이용자들은 누군가를 심지어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사람을 잃고 난 후에 그 힘겨운 마음을 견디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서 의문스러운 점이 과연 이 서비스에 불과한 원더랜드가 그 사람을 온전히 구현해낼 수 있을까 싶어요. 결단코 그러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언젠가 고인의 빈자리뿐 아니라 처량하고 또 쓸쓸하고 이런 복잡하고 불쾌한 더 힘든 마음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림자를 밟아가는 건데 그렇게 감정을 과거에 묶어두면 현실을 살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남은 사람들끼리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나는 나대로 나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인의 생전 모습을 추억하며 마음껏 슬퍼하고 울고 많이 울고 그렇게 잘 슬퍼하고 나서는 후련해져서 단단하게 걸어가면 좋겠어요. 네. 너무 동감하는 게 이제 얼른 차리고 남은 인생 열심히 사는 게 남은 사람이 먼저 떠난 사람에게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근데 저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사용하지 않을래요. 물론 사랑하는 누군가가 저보다 먼저 죽는다면 너무너무 슬프겠죠. 그렇죠. 진짜 생각만 해도 막 울컥할 정도라서 슬픔의 정도가 예상이 사실 안 가는데 그럼에도 저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에서도 원더랜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원더랜드에 빠져 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막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미쳐가는 게 보이니까 아, 나는 사용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한 원더랜드도 굳이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요. 아까 파랑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네. 모든 사람은 죽고 이제 그 시기만 다를 뿐이잖아요. 근데 그걸 거슬러서 원더랜드를 통해서까지 인생을 연장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정말 살아있을 때 열심히 제가 하고 싶은 거 최대한 다 이루면서 살고 후회 없이 깔끔하게 세상을 떠나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빵선님은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과 좀 의견이 다릅니다. 오, 네. 저는 만약에 엄마가 아주 나중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네. 엄마한테 사용하고 싶어요. 오. 이게 본질적으로는 저도 여러분이 말한 거에 완전 동의를 하거든요. 네. 이게 원더랜드 서비스가 막 좋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네. 이게 마음이란 게 원래 좋고 나쁜 거 따져가면서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아, 맞아요. 그 작중에서도 네. 그 왜 응팔에 나오신 봉황당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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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분이 죽기 전에 부인이랑 자식들이랑 다 합의를 하고 네. 원더랜드 서비스 신청하고 되게 유쾌하게 가셨잖아요. 맞아요. 네, 네. 막 장례식장에서도 막 깜짝 맞아요. 놀래키면서 맞아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 그런 성격이거든요. 완전 유쾌하고 저보다 더 웃겨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는 원더랜드 서비스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물론 원더랜드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주인공들은 딸에게 죽음을 숨기기 위해 또 혼수 상태인 남친이 그리워서 이런 이유들로 서비스 신청을 한 거라 좀 슬픈 면이 많이 다뤄진 것 같은데 만약 현실에서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 원더랜드 신청할래. 아 물론 안 할래 이러면 안 하겠지만 네네. 나 할래 이러면 해라? 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인생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엄마를 근데 유의해야 될 점은 제가 원더랜드를 사용하면서 엄마가 내 곁에 여전히 있어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 죽은 거를 완전히 인정하고 그렇죠. 근데 단순히 엄마랑 일상에서 농담 따먹기 하고 저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네. 상황이 그리운 거니까. 그런 거를 하면 또 고민도 잘 들어줄 것 같거든요. 엄마를 어쨌든 엄마의 그쵸. 성격이나 그런 걸 구현해낸 거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는 또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빵선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되게 좋은 분이셨다는 게 느껴져요. 맞아요. 근데 좋죠. 웃겨요. 과거형 아닌데. 그러네. 분이시죠? 좋아. 좋아해 미양아. 아 근데 저도 빵사님 얘기 들으니까
괜찮겠다 싶기도 그쵸? 하죠. 응. 근데 이걸 내가 인지를 잘해야 돼. 맞아, 그쵸. 맞아. 근데 물론 이렇게 내가 잘해야지 하다가 또 한순간이 오긴 올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뭐지? 이게 맞나? 약간 아. 이런 생각 올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뭐 삭제하지 뭐. 맞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되죠. 가볍게 생각해. 뭐 좋아요. 어떡해. 좋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빵선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막 너무 과몰입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과 남겨진 이들의 삶 그 사이 머지않은 미래에 도래하게 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변화될 삶에 대한 고충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꺼내볼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영화 원더랜드에 대해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다양한 이야기 함께 들려주신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 화장법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강렬한 스모키 메이크업부터 숙지 메이크업, 도화살 메이크업, 물광 메이크업처럼요. 신발 종류도 마찬가지죠. 어글리 슈즈, 롱부츠, 플랫 슈즈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돌고 돌아 다시 한 듯 안 한 듯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에 정착하게 되고 어느 옷에든 쉽게 매치할 수 있는 스니커즈를 찾게 되더라고요. 왜 이런 흐름들이 생기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연스러움이라는 이유가 숨어 있더라고요.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하루하루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흘러가는 대로 라는 말인데요.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숙명인 거예요. 이미 정해진 운명이기에 때론 자연스러움이라는 옷이 가장 어울리는 거죠. 밤이 가면 아침이 오고 만남이 있다면 결국 다가올 이별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주어진 시작에는 반드시 끝이 와야만 하는 이유도 당연히 존재할 겁니다. 때론 이 모든 마땅한 이유들의 물음표는 잠시 넣어두고 오늘이라는 주어진 기회에 또 한 번의 느낌표를 던지며 후회 없는 하루를 만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곡으로는 원더랜드 트레일러 영상에 삽입되었던 곡이죠. 세티코이의 웨이팅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MC 뽀삐, 제비, 파랑 빵서였습니다. 안녕. As I reel in the years, I realize there's no heroes, no evil or good guys. Some live in poverty, fighting disease, while others have too much to eat. Choices can be tough. Sometimes lines get blurred too much. We're just searching for some perfect form of us. We're just waiting, sick of waiting. We're just waiting for a way to make ourselves whole. Aimless hope takes its toll till we're dead, born or alone. Feels like damage is all we can ever control. Trying to go with the weight of an atrophied soul. It never works that way. Let's try not to learn it too late. Locked in this snapshot of us, hoping that light gathers rust, but the rain's only falling outside of our sheltered times. My mind, gray hazy light flooding from masses will fade us to fight. It's hard to move past all these feelings of spite, for left and for right. I fear for when day turns to night. We've been jaded,
never worry.